네. 자, 이제 등비수열입니다. 큼지막하게. 자, 우리가 등차 수열을 배울 때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나갈 수 있어요. 그건 물론 제 예상이지만. 자, 일단 뭐 등차 수열 이렇게 정의부터 했는데 지금 비가 들어가죠, 그죠? 비는 원래 나눗셈이에요. 근데 나눗셈은 누구하고 붙어 다니지? 계산도 곱셈으로 바꾸죠. 그래서 곱셈하고 또 관련이 또 있습니다. 자, 정의를 해볼게요. 등비수열은 연속된 두 항의 비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예요. 연속된 두 항의 비가 일정. 등차수열은 연속된 두 항의 차가 일정. 근데 더하기로 바꿔서 우리가 계산했지. 그러면 식을, 자, 비는 나눗셈이기 때문에 연속된 두 항 뭐로 보자 그랬지? an 플러스 1하고 an으로 일반적으로 봅니다. b는 나눗셈이거든. 이게 일정하니까 일정한 수, 그죠? 수를 대표할 수 있는 문자를 등차수열에는 d라고 할 거야. 자, 등비수열에는 문자가 바뀌어야 되겠지? 그래서 r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r을 이제 우리가 등비수열에서 뭐라 그러냐면 공비다 이렇게 합니다. 공차 아닙니다. 이제 공비 r. 자, 요게 이제 이름에서 나오는 정의고, 요거는 요렇게 봐봐. 나눗셈은 an분의 an 플러스 1은 r이죠. 이제 우리가 더 많이 판단하는 식이 하나 나옵니다. 양변에 an을 곱해버리면 an 플러스 1은 r 곱하기 an. 자, 이거를 더 많이 씁니다. 앞으로 많이 보게 되고, 이런 식이 나오면 이게 등비수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빠르게 판단해야 돼요. an 플러스 1. 자, 기준이 원래 항상 an이었죠. 요거 다음 항을 만들 때 어떤 수를,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합니다. 그 r을 뭐라 그런다? 공비. 예를 들어 볼까요? 1, 2, 4, 8, 16 이라는 식. 2를 곱했죠. 여기도 2를 곱했죠. 여기도 일정하게 계속 곱해야 됩니다. 일정한 수가 나와야 돼요.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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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무슨 수열? 등비수열. 금방 파악이 될 거예요. 요걸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걸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4분의 2, 2분의 1 일정한 수도 계속 나오죠. 8분의 4 약분하면 2분의 1 이렇게 판단하면 약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2 곱하네 2 곱하네 2 곱하네 2 곱하네 무슨 수열? 등비수열. 이렇게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수열에서는 n번째 항 무슨 항? 일반항 얘기가 등장해야 되겠죠? 등장합니다. 자, 등비수열의 일반항은 등비수열의 일반항 an 공식이 나옵니다. a 곱하기 r의 n-1입니다. a는 당연히 첫째 항이겠죠? 그리고 r은 이제 아까 일정하게 곱하는 수, 그리고 이제 항의 번호를 나타내는 n이 지수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수로 갈 때 지수 있죠? 거듭제곱 여기 올라가 있어. 그래서 일반항 모습만 딱 보면 이게 등비수는 워낙 특이합니다. n이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 지수에 딱 올라가 있는 것은 무조건 등비수예요. 그리고 일반항은 n이 아니라 n-1입니다. 자, 뭐 증명은 사실 필요 없거든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첫째 항은 a1이에요. 자, 둘째 항을 첫째 항에다가 공비를 하나 곱하면 둘째 항이 되겠지. 그 다음에 셋째 항 여기다가 자, 둘째 항에다가 다시 공비를 하나 곱하겠지. 그러니까 a1 곱하기 r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또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다가 다시 또 R을 곱하면 뒤에만 R 쪽에만 계속해서 거듭 제곱이 하나씩 이렇게 늘어나죠. 자, 이렇게 쭉 간다고 보세요. 아까 n-된 이유가 앞에 n하고 하나 차이 나는 이유가 항의 번호하고 하나씩 끝자리가 하나씩 차이 나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n번째 항은 a 곱하기 r의 n-1로 자 1, 요거 생략 가능하잖아. 요렇게 해서 탄생한 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우선 수기는 자 일반항 공식이 이렇다. 그럼 문제에서 첫째 항 찾아오고 어떤 일정한 수를 곱해가는지 r을 찾아와서 여기다가 뚝딱 집어넣어. 변하지 않는 건 요겁니다. n-는 고정적으로 써주고 a 자리, r 자리에만 숫자로 딱 대체하면 일반항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또 뭘 배울 거예요? 중앙, 가운데랑. 자, 등차 수열에는 등차 중앙이 있었죠. 등비 수열에는 등비 중앙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중앙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수열을 몇 개? 3개, 그죠? 그래서 또 가운데 항의 뭐 어쩌고저쩌고는 양 끝항의 뭐 어쩌고저쩌고 이거 나갑니다. 자, 등비중앙 이것도 연속가는 세수 A, B, C가 무슨 수열을 이룬다?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등차 수열을 이룬다면 반드시 하나의 식이 성립합니다. 어떤 식?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뭐가 같다? 곱과 같습니다. 자, 등차 중앙은 가운데 항의 몇 배? 2배는 2를 곱한 거는 양 끝항의 합과 항상 같더라. 등비 중앙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근데 저 등차 수열이에요? 아, 오늘 왜 이래요? 그죠? 등비 수열. 오, 그래도 고맙습니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다. 자, 여기서 여러분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은 걸 알려드릴게요. 자, 중앙이니까 가운데 항은 B죠. 이걸 정리하자면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시겠죠. 이건 그냥 계산하는 겁니다. 제곱근 풀듯이. 그럼 가운데 항이 플러스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이 등비수열에서만 유일하게 이래요. 자, 무슨 말이냐면 1, 네모 4예요. 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 이게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여기에 2가 가도 등비수열이거든요. 마이너스 2가 가도 등비수열입니다. 위에는 공비 R이 양수 2일 때고, 그지? 밑에는 공비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가운데 항에 부호가 2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등비는. 그래서 보통 이 항들이 있잖아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쭉 이어질 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절대 등차는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가능성이 있는 것은 무슨 수열? 등비 수열이 부호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공비는 그렇고 음수입니다. 공비가 음수. 자, 첫째 항이 1이더라도 공비를 이렇게 음수로 가져가면 둘째 항은 무조건 음수돼요. 여기에 다시 공비 음수를 곱하니까 다시 양수로 바뀌었다가 다시 음수를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게 유일한 게 이제 등비수열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등비수열은 등비 중앙 가운데 값이 몇 개? 2개가 등장을 합니다. 등차는 무조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등비 중앙 쓸 때는 항상 연속한 세수가 세수 3개의 수가 등비 중앙인데, 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세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은 A, B, C보다 기억납니까? 어떻게 돌아가지? 가운데를 A, 그 다음에 A 빼기 D, A 더하기 D를 두고 문제 풉시다 라고 했었어요. 맞죠? 그럼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가운데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A,
문제 나옵니다. 필수 예제에서. 그 다음은 AR, 그 다음은 AR 제곱. 이거는 그냥 이렇게 뒤에 문제 나올 때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런 문제하고 등비 중앙 문제하고는 좀 이렇게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요거는 이제 문자의 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비 중앙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끝항의 곱과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문제를 해결하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38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완료가 됐고요. 이제 확인 체크만 오늘은 한번 해봅시다. 오늘 처음 배운 거를 어려운 문제 풀면은 여러분들 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 요것도 지울게요. 일반항 이유 필요 없고요. 이런 원리도 놔두고 얘만 있습니다. 중앙도 지우고. 자, 확인 체크 557입니다. 자, 1번 보세요. 문제에서 다음 수열이 무슨 수열을 이룬다?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일정한 수를 곱하면서 가는구나. 첫째 항이 1입니다. 둘째 항이 마이너스입니다. 딱 보고 공비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죠. 1이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을 곱했겠지. 그러면 그 다음 항이 얼마일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또 곱하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1 곱하니까 마이너스 8. 그리고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니까 16. 그리고 점점점. 그렇게 해서 1번이 해결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첫째 항이 2분의 1. 그 다음에 네모. 또 네모. 그 다음에 16분의 1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32분의 1입니다. 자, 공비를 여기서 찾겠죠. 그죠? 2분의 1입니다. 2분의 1을 곱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처음부터도 적용되죠. 2분의 1에서 2분의 1을 곱하니까 얼마? 4분의 1. 다시 2분의 1을 곱하니까 얼마? 8분의 1. 그리고 16분의 1, 32분의 1. 여기서 찾아서 쭉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네모. 또 네모. 그리고 18. 그 다음이 마이너스 54. 다시 162. 어이구, 숫자가 커졌어요. 등비라 그랬기 때문에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하고 있다는 얘기겠지? 네. 자, 일단 공비는 마이너스겠네요. 그죠? 3이지 않을까요? 네. 크지만 예, 좀 작은 데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는 그래도 앞에 뭐가 있었죠? 네. 없어요. 그럼 이제 거꾸로 나눕니다. 네. 일단 부호 뭐다? 마이너스 6이 되겠죠. 18 나누기 3. 그럼 여기도 또 나눕니다. 그럼 플러스 되겠죠? 6 나누기 3이니까 얼마? 2. 이런 식으로 거꾸로 갈 때는 나누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마이너스 루트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얘가 등비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가 오면은 얘도 일단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리고 또 네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호가 안 바뀌었어요. 등비인데. 그럼 여기도 일단은 마이너스, 여기도 뭐? 마이너스 다. 공비가 뭘까요? 이거 이렇게 쉽게 암산이 잘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돼.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내가 뭔가 모르는 r을 곱해서 얼마가 된 거예요? 마이너스 1이 된 거죠. 쉽게 생각하세요. 그냥 위에는 왜 이렇게 안 했어요? 보이지 않나요? 보인 거고. 그러면 r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 양수 루트 2분의 얼마? 1이죠. 뭐 2분의 루트 2 뭐로 할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그냥 얘를 곱하면은 바로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를 쓰거나 뭐 상관없겠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이 곱합니다. 계속 여기다가 이거를 곱하면 마이너스 2루트 2분의 얼마? 1입니다. 이제 유리화해서 답을 뭐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일단 공비가 좀 안 보이면 이런 방법을 쓰시면 돼요. 처음에 있는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다음 항이 생겼어. 나 R 구하고 싶어. 걔랑 말고요. R은 루트 2분의 1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557번 한번 직접 수들이 이렇게 나열된 속에서 우리가 찾아봤고, 이제는 558에서는 이제 A 첫째 항과 R 공비를 줬을 때 한번 찾아봅시다. 네, 558번입니다. 자, 1번. 첫째 항이 1이다. 그럼 A가 1이다. 이렇게 볼고요. 공비가 2다. R이 얼마다? 2다. 그러면 일반항 AN 구해보세요. 자, 첫째 항 또 공식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A 자리에 1을 넣고요. 곱하기 R 자리에 1을 넣고 n-1인데 여러분 이대로 두지 말고 1은 생각해야 되겠지? 그래서 최종 답은 이제 2에 n-1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첫째 항이 5. 그러면 A가 5다. 그리고 공비가 -1이다. R이 -1이다. 자, 일반항 A에는 자, 똑같습니다. 첫째 항 5 곱하기. 자, 이 공비가 이렇게 마이너스 있으면 가로를 이렇게 해주세요. 가로 없으면 좀 이상해지죠? 그리고 n-1이다. 이거는 여러분 뭐 곱셈기호 선생님 생략한 그냥 이렇게 써놓는 게 가장 좋습니다. 숫자일 때는 곱셈기호 생략이 좀 이상해져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첫째 항이 4입니다. A가 4입니다. 공비 R이 3분의 1입니다. 자, 이렇게 분수가 나와도 가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자, 첫째 항 4 곱하기 R 3분의 1에 n-1. 사실 이렇게 가로가 있으면 곱셈기호 생략 가능하지만 그냥 이렇게 쓰고 갑시다. 이거 써서 틀리고 안 써서 맞고 이런 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자, 이제는 내가 찾아야 되네요. 우리 위의 문제처럼. 일단 첫째 항은 찾아졌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항이니까. 자, 공비가 얼마일까요? 네, -2가 되겠죠. 그러면 자, 일반 항식에 집어넣으면 첫째 항 3 곱하기 공비 가로치고 -2에 n-1. 오케이.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5번. -2 3 -2분의 9 그 다음에 4분의 27. 자, 일단 첫째 항은 -2죠. 자, 공비 찾을 때 아까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요. -2에다가 내가 뭔가 R을 곱했더니 3이 됐네. R은 얼마? -2분의 얼마? 3. 편안하죠? 네. 자, 갑니다.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자, -2 곱하기 공비 -2분의 3에 n-1. 요 앞에 가로는 생각 가능하다. 그건 나중에 생각합시다. 일단 이렇게 A하고 R을 대입할 수 있다. 자, 여섯 번째. 자, 이쪽으로 갈게요. 여섯 번째. 첫째 항은 2. 그 다음에 2루트 3. 그 다음에 6. 여러분, 첫째 항은 2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런 식 안 세워도 눈에 보입니까? 공비가? 2에 뭐가 갖다 붙었지? 루트 3. 그렇다면은 공비는 루트 3이다 이런 뜻이겠네, 그치? 자, 루트가 있을 때도 가로를 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일반항 A에는 첫째 항 2 곱하기 루트 3 전체의 n-1. 이렇게 이제 좀 익숙하게 일반항 등비수열도 일반항에 좀 익숙해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559번입니다. 세 수가 뭐를 이룬다? 등비수열을 이룬다.
등비 중앙 이용할 수 있다. 자, 2하고 x하고 18이라는 연속된 세 개의 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x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세 개가 쫙 나와 있죠. 가장 편리한 식이. 이거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얘 r을 곱했지 또 r을 곱했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식이 뭐라고? 등비중앙을 이용하는 걸 뿐입니다. 반드시 등비중앙이 아니고. 그래서 요거는 내가 이거를 등비중앙을 이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가운데 항의 제곱은 x제곱은 양 끝항의 곱과 같다는 것이 항상 성립하니까 그러면 x제곱은 이게 36이거든. 그렇다면 x는 이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그래서 두 가지 다 나올 수 있다 그랬죠. 문제에서 특별히 x의 보호를 정해주지 않는 한 답은 몇 가지? 네, 두 가지 다 답이 돼야 됩니다. 아까 내가 강조한 게 등비중앙 문제는 무조건 등비중앙을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저 한번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첫째 항이 2죠. 그럼 2에다가 뭔가 r을 지금 곱했지 한 번. 그리고 r을 몇 번 곱해요? 두 번. 그럼 r을 두 번 곱한 게 얼마? 18이에요. 그럼 r 제곱은 9죠. 그럼 r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3이죠. 그럼 r이 만약에 3이면 가운데 항은 6. 마이너스 3이면 마이너스 6. 답이 어때요?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등비중앙을 이용하면 한 방에 끝낸다. 이제 그 차이일 뿐이에요.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제 등비수열의 정의, 일반항, 등비중앙, 그리고 공식을 대입하는 방법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